우리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참 어둡고 섬뜩한 부분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관습을 꼽으라면 단연 인신공양일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대 사회가 도대체 왜 그렇게 잔인한 의식을 행했는지, 그리고 그 파괴적인 행위가 아주 역설적이게도 사회를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 바로 아즈텍 제국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요, 이게 그냥 미친 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지문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파괴적인 행위가 거꾸로 사회 질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우리 함께 풀어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신을 달래기 위한 제물이었다. 이런 설명이죠.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다 이런 거죠. 신의 화를 풀어주거나 풍년 좀 오게 해달라고 빌거나 아니면 재앙을 막기 위해서 사람을 바쳤다는 거예요. 새 건물을 지을 때나 큰 축제가 있을 때도 이런 의식이 행해졌고요. 이게 인신공양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설명인데 정말 이게 다였을까요? 그 중에서도 진짜 소름 돋는 게 바로 이 건축 희생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예요. 건물이 튼튼하라고 오래가라고 산 사람을 그냥 기둥 밑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건 전 세계 여러 고대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관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바에서는 희생자의 영혼이 페농구라는 수호령이 된다고 믿었고, 버마에서는 낫이라는 정령이 되어서 그 장소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 오히려 수호자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한 셈입니다. 하지만 신한테 제사 지낸다는 설명만으로는 뭔가 부족해요. 자, 이제부터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교를 넘어서는 사회, 그리고 정치적인 기능에 대해서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신공양은 겉으로는 신을 위한 거였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계급을 나누기 위한 아주 강력한 정치적 도구였다는 거죠.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가 있어요. 93개의 오스트로네시아 사회를 쭉 분석해봤더니 계급이 아주 빡빡한 사회 27개 중에서 무려 18곳에서 인신공양을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평등한 사회에선 거의 없었고요. 이건 거의 빼박이죠. 인신공양과 사회 계급 사이에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럼 이 권력의 사다리라는 게 어떻게 작동했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 지배층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끔찍한 쇼를 벌입니다. 둘째, 이건 신의 뜻이야 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쌀 넘기죠. 셋째, 이걸 본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에 질려서 저항할 생각조차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바로 이 폭력과 공포가 사회 계급을 아주 단단하게 굳혀버리는 거죠.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게요. 사실 이 인신공양은요, 엘리트들이 자기 권력을 자랑하고 지키려고 썼던 여러 방법 중 하나에 불과했어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하게 되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왼쪽부터 보면 끔찍한 인신공양,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먹고 마시는 잔치, 마지막으로 왕이 막 사자사냥 같은 걸 하는 스포츠. 겉보기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목표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바로 엘리트의 권력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 네, 맞습니다. 이게 다 뭐였냐면 일종의 정치적인 연극이었던 거죠. 사람들한테 우리가 바로 너희를 다스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쇼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이렇게나 효과적인 방법이었는데 왜 역사 속에서 사라진 걸까요? 마지막으로 이 끔찍한 관습이 어떻게 막을 내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사학자 피터 터친이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인신공양은 사회 안을 단속하는 데는 최고였지만 사회 밖으로 뻗어나가는 데는 완전 쥐약이었다는 거죠.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공포로 내부를 쥐어짜는 사회는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질 못하니까 군사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인신공양 같은 거 안 하고 더 효율적으로 군대를 키운 사회, 예를 들면 잉카 제국을 정복한 스페인 같은
그런 외부 세력에게 그냥 먹혀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낡은 사회 통제 기술이 더 새로운 기술에 밀려서 사라져버린 거죠. 결국 인류는 더 세련된 통제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잔인한 폭력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법과 제도라는 훨씬 더 정교한 도구로 사회를 운영하게 된 거죠. 인신공양은 이제 쓸모없는 구닥다리 기술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다 끝난 걸까요? 물론 지금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진 않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형태의 사회적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